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역사회 간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공중보건의 203쪽부터 시작하는 챕터입니다. 공중보건 간호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실체가 없는 그런 간호 학문이다 보니까 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어떤 이유라든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면 지역사회 간호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에서 일단 먼저 지역사회가 뭔지부터 개념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간호라고 하면 사람을 간호하는 거가 간호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는 간호를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뭐를 간호한다? 그렇죠. 지역사회를 간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사회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일단 첫 번째,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 이게 지역사회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는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학교나 사업체 같은 조직이나 단체가 지역사회이고, 그리고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개인이 아니라 집단, 즉 단체를 대상으로 간호를 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간호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라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간호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해서 그들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이게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적정 기능 수준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하여 그들의 기능 수준에서 건강 문제를 최대한으로 이룩하거나 또 해결할 수 있는 기능 상태를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당뇨와 고혈압이 있던 이 할아버지의 적정 기능 수준은 20살, 그죠?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적정 기능 수준보다는 낮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것은 70살 먹은 이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 이 할아버지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고 또 할아버지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능력 수준보다 더 향상시킨 능력, 즉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던 이 할아버지가 이 지역사회 간호를 통해서 보건교육을 받아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저염 식사도 하고 지방도 좀 적게 먹고 이러면 지금보다 혈압도 좋아지고 혈당도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분의 적정 기능 수준은 간호를 받기 전보다 더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말씀이고, 지역사회 간호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보건교육이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업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육이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서 스스로의 행동 변화를 일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패, 즉 뭐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면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가 일어날 것이고, 동의가 일어나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민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어떤 배려심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감동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성공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바로 보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죠? 중요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어떤 개념을 정리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개인보다 가족이 사업 단위가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반드시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역 주민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곧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개발 사업하고 지역 사회 간호 사업하고는 서로 뭐가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공정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다? 그럼요. 지역사회의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지역사회가 아까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학교나 사업체 같은 조직이나 단체도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하려고 하면 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려는 측과 주민들은 서로 어떤 관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하 관계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요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원칙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평가는 전 과정에서 시행해라 이래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지역사회 간호 과정은 일단 먼저 첫 번째 사정하고요. 이 사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사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것이 이제 사정 단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진단을 합니다. 또 진단 결과에서 그저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진단의 어떤 진단에서 나온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지 목표도 설정하고 또 수행 계획도 짜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짜는 거, 이런 것도 또 이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 단계에서 이제 그 계획한 대로 수행하고 평가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업의 평가를 전 과정에서 시행해야 된다 이 말씀은 사정 단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진단 단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계획 단계에서도 수행 단계에서도 각각 그 과정에서 모두 다 뭐가 평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정 단계에서는 사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료 수집을 할 때 혹시 뭐 빠진 부분은 없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진단은 정확히 했는지 또 계획은 또 정확하게 계획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과정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지침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령들을 또 고려해야 되고, 사업의 기간이나 또 소요 인력, 예산의 범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원칙에서 또 중요한 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이고요.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좀 증진시키고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균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골고루 오랫동안 침투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다음에 이제 그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위한 목표 설정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목표 중에 보면 간호사업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러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어떤가? 첫 번째로는 사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표는 사업의 성과를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뭐 체중을 줄일 거야 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는 3개월 내에 10kg를 줄일 거야,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다는 말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어트 할 거야 라는 것은 그냥 뭐 기준도 없고 명확한 어떤 이제 그죠 목표 어떤 킬로그램도 없잖아요. 그런데 3개월 내에 10kg를 뺄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3개월 이후에 현재 체중과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의 체중을 재어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에 그게 참고 안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박스가 있는데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는 목적, 두 번째는요 누가 하는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언제 하는 건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겠다. 이게 목적이고요. 그럼 이 목적을 가지고 누가 계획하느냐? 시, 군, 구청장이 계획합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계획합니까? 네, 4년마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요 질병관리청장님께서 5년마다 이게 모든 이런저런 어떤 계획들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 군, 구청장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지역사회 간호사업 시 고려할 사항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구 특성을 좀 파악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는 조출생률과 그다음에 조사망률, 모하비, 영아 사망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은 바로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 감염병이 발생된 지역이 우선적으로 간호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지역 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병이 있는데요. 이 성병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접촉자 발견에 힘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결핵이 발생됐다면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보건소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이유는 이 결핵이라는 게 법정 감염병이죠. 2급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유병률이 이제 높은 질병이고요. 그리고 만성 감염병으로 널리 만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핵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풍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의 풍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사정을 잘 못했다, 또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자료조사를 잘 못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열쇠가 정확하게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죠?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 요구를 어디에다 맞추느냐. 보통 시험 문제 보시면 간호사가 일방적으로 짠다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간호사가 일방적으로 짜면 안 되고 반드시 개인이나 또는요 가족의 필요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질병의 이완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완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병에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가를 보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이 많다면 당뇨병과 관련된 어떤 보건교육을 한다면 주민들이 관심이 높을 거고, 또 뭐 고혈압이 많다 그러면 고혈압과 관련된 이런 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 또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의 이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건강 요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는 사람과 지역 주민들은 서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간호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사업을 해야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호를 한다는 목적은 뭐냐면 이 가족들이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그 목적에 있고요. 가족은 형성과 그리고 확대와 축소,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보통 이 가족이라는 것은 2세대 핵가족을 중심으로 분류됩니다. 2세대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가 2세대 핵가족인데요. 부모죠, 그죠? 아버지 또 엄마 요 세대는 1세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가 2세대가 되는데요. 내가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예, 그죠? 결혼을 하게 되는 게 형성하는 거고요. 다음에 확대된다는 말은 내가 자녀를 낳으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축소되는 개념은 이 자녀들이 다시 결혼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축소되는 거죠. 그리고 해체는요, 나와 또는요 남편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죽거나 그죠? 돌아가게 되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 보면 모든 가족은 형성과 확대와 축소,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엄밀하게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족이 형성, 확대, 축소,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 가족은 형성이 되지 않고요. 또 내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확대되지 않을 거며, 또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족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이러면 이건 틀린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요, 공동체죠. 그리고 나름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입니다. 꼭 한 집에 같이 살아야만 가족이 아니라 따로 살아도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이 가족에 대한 간호는 간호사가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간호 1차 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